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 형성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격 본질 봤죠? 일반 동산과 다른 점이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사는 것이다. 요즘이 달라지고요. 자, 얘는 중요합니다. 가치 가격. 아주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가치 가격. 가치 가격은 우리 교재는 한 장 넘겨주시면 돼요. 597페이지입니다. 네모 4번. 가치, 밸류와 가격, 프라이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는 맨 밑에 보니까 박스 보이죠? 박스 보니까 자, 등식이 보이잖아요.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요거 밑줄 하시고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와요. 자, 표가 단어가 3개 나와요. 가격, 프라이스, 가치, 밸류. 자, 편익이죠. 편익은 X. 무시해버리세요. 버리시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자,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를 비교합니다. 이 표만 잘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개념은 밑줄 긋게요. 먼저 가격, 프라이스는 두 번째 칸 보시면 특정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밑줄 하세요. 시장에서 매매된 값 밑줄. 시장에서 매매된 값. 다음에 오른쪽 가치 밸류는요. 두 번째 칸 보시면 자, 두 줄 밑줄 하세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되시겠죠?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했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을 비교합니다. 자,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이다. 요거 제가 밑줄을 깔아 했잖아요.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에서 가치는 영어로 value가 되고요. 가격은 price입니다. 또 개념 밑줄 긋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장래 모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다음에 가격은요.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이죠. 실제 지불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불된 금액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하면요. 현실 매매 가격입니다. 현실 매매 가격. 자, 여기까지 밑줄을 껐습니다. 얘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이 1억짜리 땅이다. 누가 사더라도 1억입니다. 얘가 바로 적정 가치예요. 다른 말로 시장 가치가 돼요. 객관적으로 누가 사더라도 1억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너무 급한 사정이세요. 그래서 빨리 팔자. 금매로 싸게 팔아요. 보통 금매 같으면 15% 또는 20%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20% 싸게 팔아야지. 이러면 금방 팔릴 겁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8천만 원이죠. (1억짜리) 땅을 워낙 급한 나머지 8천에 팔아버렸어요. 얘가 뭡니까? 실제로 지불되었잖아요. 바로 현실 매매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정 가치가 되고 실제로 매매한 금액은 8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실 매매된 금액은 얼마? 8천만 원. 얘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적정한 가치는 1억짜리 땅이에요. 얘가 바로 가치, 밸류가 돼요. 1억입니다.
만약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다면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양자는 똑같은 거야. 근데 현실은 1억짜리 땅을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9천에 8천에 얼마나 싸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괴리가 생긴다, 오차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차. 오차가 얼마 있죠? 20%. 얼마? 2천만 원. 이만큼 싸게 팔았잖아요. 이걸 더하니까 적정 가치가 1억이 된다 말입니다. 만약 1억짜리 땅을 1억에 매매하면 오차가 제로지. 그럼 양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정 가치보다 현실은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1억에 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오차만큼, 그 일만큼 사정이 개입된 거잖아요. 여기 반영이 되면 적정 가치가 나와요.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한 번 더 현실과 연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했어요. 공인중개사 합격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매매하고 있잖아요. 매매 임대차.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전문가 맞죠? 전문가인데 8천만 원의 전문가겠습니까? 1억의 전문가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1억짜리 땅을 8천에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는 8천에 썼잖아. 이게 뭐죠? 매매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8천만의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개사. 공인중개사는 현실 매매금액입니다. 매매금액. 여기서 수수료, 법정 수수료 받잖아요. 중개사는 8천의 전문가, 매매금액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는 설령 8천에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아무런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적정가치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이렇게 1억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는 1억의 전문가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가치, 밸류, 가격, 프라이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등식이나 개념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실 매매 금액은 가격, 프라이스가 되고, 그만큼 사정이 개입되었다. 오차를 다 반영해서 1억 적정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사의 역할입니다. 평가사는 항상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자,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보았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이중성, 가격 이중성입니다. 자, 이중성 설명을 듣고 교재 밑으로 끌게요. 이중성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공급 법칙 공부했잖아요. 그래프 아시죠? 요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 균형 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되게 가격은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가격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인양을 미치게 됩니다. 서로 인양을 주거니 받거니. 얘가 뭐지? 이중성. 서로 피드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중성만 나왔다면 다 무시하고 얘만 떠올리자. 따라서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는 무슨 법칙? 수요 공급 법칙이다. 얘만 떠올리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얘가 우리 교재 보시면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보게 되면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의 이중성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모든 재화 가격은 그 재화의 밑줄입니다. 수요 공급 밑줄.
키워드만 떠올리면 돼요.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또 결정된 가운데 또 그로 영향을 주는데 서로 왔다리 갔다리. 다음에 네모 3번.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의 특징. 나왔죠? 특징.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 목차가 꽤 많이 나와요.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한 7번까지 쭉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네 가지만 체크합니다. 괄호 1번. 부동산 가치는 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격과 가격 밑줄, 용익의 대가인 임대로 표시된다. 임대료 밑줄, 가격 임대료 밑줄이었어요. 2번. 부동산 가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밑줄 아세요?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 밑줄.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부동산 가치는 밑줄 아세요? 장기적인 고려하에서 형성 밑줄. 장기적인 고려하에서 형성된대요. 4번요. 부동산 가격은 당사자 간의 개별적 밑줄. 개별적. 4번까지만 보시고 5번부터 나머지는 X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자, 옮겨서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대료, 임료로 표시가 된대요. 두 번째,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형성이 된대요.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네 가지.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공부합니다. 그럼 유의할 항상 그냥 공부할 게 아니고 무엇과 비교하자? 동산, 일반 재반. 동산과 다른 특징입니다. 동산과 다른 거. 예를 들면 담배하고 비교해요. 담배는 동산이잖아요. 담배. 자, 편의점에 가게 되면 담배를 팔아요. 그러면 에세 한 값 얼마죠? 4,500원이죠. 4,500원.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값 주세요. 4,500원 주고 담배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값 임대해 주세요.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동산은요, 임대가 없어. 근데 부동산은요, 가격도 있지만 임대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차 시장.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동산은 임대료가 없어요. 임료가. 없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다. 항상 그만큼 임대차 시장이 크다. 그래서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즉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권리 가격입니다. 편의점에 가세요. 자, 동산, 담배 한 값 주세요. 그러면 담배 한 값, 에세 한 값 받으면서 사설비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담배 한 값은 내게 돼요. 무슨 가격? 물건의 가격. 호주머니 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땅을 호주머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그러면 권리와 이익의 가격인데 굳이 비교하자면 권리와 이익입니다. 권리는 어디서? 바로 법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자, 법률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게 권리가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등등 법 많잖아요. 이 모든 법은요, 그 당사자의 바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관계. 권리는 항상 법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익은 법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바로 거래 관행상 인정이 돼요. 거래 관행상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니까 말이 어렵죠.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권리금. 권리금. 법에서 이 점포 권리금 얼마 줘라는 공식이 없잖아요. 법으로 정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관행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반영된 게 바로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동산은 물건의 가격인데 물건을 사는 건데 부동산은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 배라에서 형성이 된대요. 이 말은요. 동산은 지금 현재 편의점 가서 현재 가서 4,500원 주고 담배 값 사잖아요.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요. 항상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장래에 그 땅이 어떻게 용도가 바뀔지, 환경이 좋아질지, 학군이 좋아질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모두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동산은요. 개별적이 아니잖아요. 서울의 편의점도 담배 한 값 4,500원. 부산에 가도 4,500원. 제주도 편의점도 똑같은 4,500원. 동결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보세요. 방금 예를 들었듯이 1억짜리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내가 팔고 싶을 때 이거를 1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억 1천에 팔 수도 있죠. 1억 2천에 팔 수도 있고 또 내 사정이 급하면 9천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8천에 팔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비싸게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죠?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떤 동기가 개입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싸게 싸게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자, 이상 네 가지가 바로 일반 동산과 다른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이제 시장 가치가 남았네요.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는 뭐냐? 감정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인데 이때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 구하는 것이고 옛날 종전 규칙은 똑같은 말로 정상 가격 구하는 것입니다. 자, 시장 가치. 그러면 평가사가 구하는 시장 가치가 뭘 말하느냐? 얘가 우리 교재 보시면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목차 5번.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그러면 시장 가치가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뭡니까? 1번 개념. 기억번 문장을 확인합니다. 시장 가치란 자, 토지 등이 밑줄입니다. 세 줄.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밑줄. 밑줄 길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길어서 지문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세 줄, 네 줄이 너무 길어서 안 나오는데 얘를 풀어서 쓴 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 시장가치 요건. 목차 4개 있죠. 목차 4개. 목차 4개가 시험에 나와. 짤막하니까. 지금부터 목차 4개를 모두 밑줄합니다. 기억번 통상적인 시장 밑줄. 니은번 출품기간의 합리성 밑줄. 다음에 디귿번 당사자의 정통성 밑줄. 리얼번 거래의 자발성 밑줄. 자, 자발. 자, 단어가요. 좀 고쳐줄까요? 이것도 맞기는 맞지만은요. 우리 시험은 자발성이 아니고 자연성. 자연성으로 바꿔주세요. 자연성. 거래의 자연성. 얘가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거래의 자연성.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줄, 네 줄을 밑줄 끊는데 이걸 다 풀었으니까 네 개로 분설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옮겨봅니다.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마지막이네요. 5번째. 시장 가치.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제목에다가 여기다가 괄호 시장상 하나 적어주면 좋겠어요. 시장상. 두 번째,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가 거래의 자연성이고요. 네 번째가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이상 네 가지가 모두 AND 조건, AND.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되려면 이걸 다 갖춰야지 시장 가치가 되고, 만약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얘가 될 수가 없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1억짜리 땅을 얘가 적정 가치예요. 적정 가치인데 얘를 1억에 팔 수도 있죠.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2천에 팔 수도 있고 또는 9천만 원에 8천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만약 얘가 1억이면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얘가 뭐니까? 평가사 구하는 시장 가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아는 게 전부 다 뭐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전부 다 이 중에 한두 개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가 뭘 말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매매가 돼야 됩니다. 이때 통상적인 시장은 뭐냐? 무수히 많은 매도자와 무수히 많은 매수자가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자 팔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똑같은 말로 사자와 팔자가 되게 많은 시장은 거래가 잘 되겠지. 그래서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통상시장이다. 매매가 활발히 된다. 시장성이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고 팔자가 사자도 무수히 많잖아요. 이러면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이러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구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시장 가치가 나와요. 만약에 거꾸로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 이러면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매매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팔자도 별로 없고 사자가 별로 없대. 예를 들면 학교 그래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 교회, 절 이런 것들은 거의 매매가 뜸해요. 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을 잘 못 구해요. 시장까지 구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출품 기간의 합리성은요. 충분한 기간을 말해요. 충분한 기간이다. 충분한 기간 동안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충분한 기간은 주로 실무적으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말해요. 3, 4월 정도. 그럼 3, 4개월 하게 되면 주로 이사철을 떠올리자. 이사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되게 춥죠. 이제 연말이고 12월 이제 곧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한겨울철에 12월 말인데 지금 아파트를 이 12월 말에 매물로 내놨다. 경기도 안 좋지. 추운데 누가 이사 갑니까? 안 팔리잖아요. 1월 달에도 안 팔려요. 이게 언제 팔리더라? 석 달, 몇 달 지나면 이제 겨울철 다 지나가면 날씨가 풀리면 3월, 4월 봄철이 이사철이잖아. 그러니까 한겨울철에 내게 되면 이때는 잘 안 팔리지만 충분한 기간 이사철이 되면 결국은 팔리더라 말입니다.
충분한 기간. 3, 4기를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로 충분한 기간은 주로 주거용이면 이사철 3, 4기를 말하는데, 요 턴을 말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이 5억짜리를, 이게 시장 가치라면 주로 이사철 때문에 팔린단 말입니다. 이게 시장 가치인데, 5억이.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아파트를, 5억짜리를 20억에 매물로 내놔봐요. 20억에. 이러면 10년 지나도 안 팔려. 얘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가치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파는데 5억짜리를 매물로 1,000만 원 던져보세요. 1,000만 원. 언제 팔릴까? 오늘 바로 팔려버립니다. 내자마자 바로 팔려버려요. 이것도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왜? 너무 싸게 내놓으니까. 이런 것도 시장가치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는 대개 내놓게 되면 이사슬이 되니까 팔리더라. 얘가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자연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거래 당사자의 사정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요.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면 시장 가치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 땅을 워낙 급한 나머지 금매로 20% 싸게 8천만 원에 매매했지. 몇 프로 싸게? 20% 싸게 금매로. 사정이 개입되었잖아요. 이렇게 사정이 개입되면 거래 자성을 해치는 거지. 그러면 얘는요,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되면 뭔가 비싸거나 싸게 매매되면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정통성은 자, 당사자가 어느 쪽이죠? 매도 쪽이 있고 파는 쪽, 사는 쪽, 매수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이 정보를 거의 비슷하게 알아야 됩니다. 빌라를 파는데 빌라를 파는 쪽은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완벽히 하자를 달고 있어요. 은근히 볼라고 고장나더라. 천정이 금이 갔더라. 또는 뭐 벽에 금에서 누수가 생기더라. 그런데 매도인이 아는 만큼 매수인도 똑같이 알게 되면 속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서로 간에 서로 정통해야지 바로 시장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상에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시장 가치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만 빠진다, 두 개가 빠진다, 요건을 결하게 되면 바로 나머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닌 게 전부 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험은 시장 가치가 되면 이 네 가지 조건만 묻거든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의 기초입니다. 뭐? 첫 번째 내용 이거. 그래서 기초를 나게 되면 가격의 본질이 뭐냐? 이제 떠오르죠.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를 사는 것이다. 다음에 가치 가격. 하게 되면 공식 있죠. 오차만큼 생기더라. 가격 이중성은 바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인정을 주고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가격의 특징하게 되면 일반 동산과 다른 특징인데 이상의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은 시장가치 구하는 건데 이 시장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모두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끝. 이러면 여기까지가 입문 과정이지만은 실제로 정규 진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물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발생 요인 세 가지가 유상유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상유 세 가지가 우리 책을 보시면 609페이지죠. 609페이지. 네모 2번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 발생 요인 유상유가 납니다. 먼저 1번 유용성이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용성은 똑같은 말로 효용이죠. 그러면 효용, 유용성은 뭐냐? 얘는 쉬운 말로 어떤 재화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말해요. 만족감. 만족의 정도를 말해요. 유용성.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서는 유용성 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류 세 가지. 첫 번째, 쾌적성이 있어요. 쾌적성. 다음에 수익성입니다. 다음에 생산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되면 쾌적성과 수익성과 생산성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때 쾌적성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수익성은 상업용 부동산. 생산성은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남 전철역이 있습니다. 강남. 네 거리 있죠. 여기 있는 상가. 상가가 있대. 얼마나 비쌉니까? 땅값 비싸고 임대료 정말 비싸요. 상업용이니까 수익성이 크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쾌적하고 수익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되시겠죠? 따라서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상가는요, 서로 살려고 난리야.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얘는 뭐지? 결국 유용성은 수요를 움직이더라. 수요. 유용성이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된다. 서로 사자가 많대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은 똑같은 말로 부족성입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부족하대. 부족하대.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땅이 귀하니까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강남에 상가 보세요. 이 땅 얼마나 귀합니까? 예.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까 얘는 뭘 말이지? 공급. 공급을 움직입니다. 공급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공급이 흔한 거다, 귀한 거다. 귀한 거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도 높게 발생이 되고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효수요. 얘는 뭐죠? 구매력. 돈이 있어요, 돈이. 자, 제가 강남의 이 상가를 좋은 줄 알면서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효수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얘를 살리면 적어도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다 치를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됐을 때 다 갖추면 거래가 성립이 되고 매매가 성립이 되면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 유상유 세 가지가 상호 결합으로 상호작용으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어느 하나만으로 발생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세 가지 유상유 3자가 모두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유상유를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우리 책을 보니까 한 개 더 있잖아. 바로 4번이 있죠. 4번. 제목이 뭡니까? 이전성. 이전성.
한계되어 있더라. 이전성. 그럼 이전성은요, 원래는 보통 이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발생이라면 유상류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바로 알프레드 링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자, 이 교수가 유상류에다가 한 개 더 더하자, 포함시키자. 포함시킨 학자가 이제 링 교수입니다. 이때 이전성은 뭐냐? 얘는요, 권리 양도를 말해요. 권리의 양도다. 앞에서 봤잖아요. 부동산의 본질은 뭐지? 권리.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다 치르는데,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잔금 다 치르면서 뭘 합니까? 등기 필증을 이전받아야지. 그래서 권리 필증을 이전받았을 때, 비로소 거래는 종결이 되고 가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가 유상류 세 가지로 알고 계시되, 한 개 더 추가하면 뭐? 이전성에서 유상유이. 세 가지는 유상류. 한 개 더 추가하면 유상유이가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종결이 되고 가격은 발생한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으로 유, 상, 유, 3자의 상호 결합에서, 상호작용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발생연이 되고요. 그럼 다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유상류 세 가지 또 영향을 미치더라.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형성윤입니다. 형성윤. 그래서 가격 형성윤은 유상류 세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형성윤입니다. 이때 형성윤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형성 요인이 605페이지죠. 605페이지 같이 형성 요인 보게 되면 한 장 넘겨서 바로 2번 일반 요인, 3번 지역 요인, 4번 개별 요인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일지계가 뭐냐? 일지계. 첫 번째. 일반유는요,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움직이는 전국적인 요인입니다. 전국적인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뉴스 보니까 어떤 기사가 뜨던가요?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됩니까? 더 빡시게 규제가 됩니까? 규제가 돼요. DSR 적용해가지고 빡시게 규제하기 때 대출 안 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 대출 규제한다. 이가 뭐지? 전국적이지. 강남만 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한대. 얘가 뭐지? 바로 일반적입니다. 전국적이니까. 대출 규제하니까 얘가 수요에 뭔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지역에는 답이 나왔죠. 가격을 움직이는 지역적인 요인입니다. 지역 요인. 다음에 얘는요, 땅 하나하나 바로 개별적인 요인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개별적이다. 전국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이면 이렇게 갈수록 점점 범위가 확대가 되어 좁혀집니까? 좁혀지고 있죠. 가격은 이렇게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좁혀나가야 됩니다. 좁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개별적으로 좁혀나가는데 특히 요거 두 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인정이 돼요. 부동산에만. 그래서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부동산 특유.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유 요인입니다.
그래, 부동산 특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는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죠. 제주도 포함. 만약 6월 달인데 장마가 집니다.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해요. 아나운서가 자, 내일은 전국적으로 100mm가 훨씬 넘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대. 비가 갖다 퍼부어요. 예배가 없어요. 제주도까지. 얘가 뭡니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다. 그럼 똑같이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지역마다 영향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대전 지역은요. 뭐 홍수 피해 기사 본 적 없잖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끄떡없어. 끄떡없어. 근데 경기도로 가니까 경기도 어느 지역, 일부 어느 지역은 비만 왔다 하면 막 물이 범람해서 집이 잠기고 난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내려도 끄떡없는 지역이 있고 비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가 바로 지역면입니다. 다시. 자, 경기도 지역에 이 지역은 비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또 달라. 부동산 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집은 비가 와도 끄떡없어. 어느 집은 물이 반쯤 잠기고요. 어느 집은 다 잠겨버려. 그러니까 이 같은 지역도 이 부동산 하나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개별 요인입니다. 개별 요인.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날씨를 예를 들었는데 또 예를 들면 자, 요즘 올해 특히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건축비가. 그 올라간 이유가 철강값이 올라갔잖아요. 철강값이.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비싸게 해주고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냥 보배 사볼게요. 자, 건축비가 평당 500만 원 들어가더라. 얘가 뭐죠? 전국적으로 똑같잖아.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서울이니까 건축비가 1,000만 원이고 제주도니까 평당 300만 원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건축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대전 지역의 25평 아파트는 5억 하더라. 5억 하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강남에 똑같은 회사가 지었는데 평수가 똑같아요. 25평. 그런데 강남에는 15억 하더라. 건축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격이 너무 다르 10억 차이가 벌어지겠지. 얘가 뭡니까? 지역 요인. 부동산은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에서는 그 지역 차이를 분석해야 돼요. 지역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차이. 그래서 이 과정은 워낙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얘가 바로 지역 요인, 지역 분석이 되고요. 다시 강남이 얼마라고 했죠? 15억 잡을게요. 15억. 자, 강남이면 이렇게 한강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그러면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쭉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각 호수가 달라지겠지. 얘가 뭐지? 개별 요인. 같은 지역인데 아파트 동호수가 다르잖아. 얘가 바로 개별 차이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같은 지역이잖아. 건수비가 똑같아요.
근데 101동과 102동은 가격이 똑같아 다르다. 엄청 달라요. 예.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전망이 가리잖아요. 이 차이가 아마 억대는 넘어갈걸요. 얘가 무슨 차이지? 개별 차이. 개별 차이. 다시 101동. 얘가 101동입니다. 40층 아파트다. 40층. 고층입니다. 40층. 근데 이 아파트가 전망 좋잖아요. 101동. 좋은데 다시 1층하고 로얄층.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1층하고 로얄층은 가격이 똑같아 다르다. 이것도 억대 차이 날 거예요. 무슨 차이? 개별 차이. 개별 요인입니다. 다시 똑같은 층이잖아. 똑같은 층이라도 그 덩어리 있는 요 아파트는 이제 하고 가운데 아파트는 가격이 똑같다 다르다. 이것도 달라. 호수마다. 무슨 차이? 개별 차이. 그러니까 건축비가 똑같다 하더라도 지역 차이에 따라서 10억이 벌어지고, 예, 개별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구조가 또 몇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차를 철저히 평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면 부동산은 일반 동산은 보세요. 지역 차이, 개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면값 사는데요. 서울 지역, 제주도, 부산 어느 편의점 가더라도 똑같은 4,500이에요. 지역 차이가 없어요. 또 어느 편의점에 가게 되면 애시담배가 그대로 4,500원이지 가격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개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가가 일지계 중에서는 이 두 개의 분석을 철저히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를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격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지역 차이가 더 큽니까? 개별 차이가 더 큽니까? 예, 지역 차이. 그래서 이 지역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지역 차이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지역 분석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가격 형성에는 세 가지가 일직이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인데, 특히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분석을 잘해야 되고, 얘가 중요하다고 했고 32심도 출제가 되었잖아요. 여기까지가 형성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칙은 페이지가 한참 뒤에 나올 거예요. 가격 전칙이에요.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보게 되면 가격 전칙이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 목차가 많이 나옵니다. 총 몇 개? 13개. 가격 전칙은 총 13개 원칙입니다. 13개 원칙. 그러니까 이 많은 13개 수많은 원칙이 얘도 움직이고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둘러싸고 부산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뭡니까?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서 전체 숲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산 가격 하게 되면 여기 다 기본적인 일반 이론이 있구나. 설명을 다 들었지만 특히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 얘가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고, 다음에 특징이나 시장 가치는 더러더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러더러. 여기서는 가치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도 물론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시 자, 이게 다 일반 동상과 다른 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합니까? 유상유. 얘는 수요를 움직이고 얘는 공급을 움직이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거래가 성립되고 가격이 발생한대요. 다시 얘를 전부 다 둘러싸면서 이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일찍의 세 가지인데, 주된 분석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는 것이 13개 전칙이거든요. 항상 요트를 잡아두고 내가
얘를 공부하면 이 파트를 공부하는구나. 그다음에 뭐 유효수가 나왔다면 또 여기서 공부하는 거구나.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체계를 맞춰 나가야 되지. 이런 전처럼도 없이 그대로 책을 차려들어 보면 아무것도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과학의 형성 과정인데요. 특히 우리 시험은 지역 분석과 결과 분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과학의 원칙 있죠. 얘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의 형성 과정은 얘만 잘하면 따봉이래, 따봉. 그래서 얘가 32대 나왔기 때문에 33회 시험은 전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얘 두 가지만 확실하면요. 한두 문제 따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형성 과정. 자, 숲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를 한 흐름에서 책을 보게 되면 한결 체계 잡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가격 형성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3방식은 진짜 어려운데 이를 들어가서 따로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계산 문제 한 10문제 안팎이 될 거예요. 그걸 제가 프린트 뽑아가지고 책은 필요 없고요. 프린트 뽑아서 프린트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다음 주는 또 중요한 수업이니까 다음 주는 계산 특강이니까 뭐 가만 잡혀요. 뭐 들고 가야지. 예, 계산기 꼭 들고 오세요. 없으면 시급합니다. 계산기 들고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책은 필요 없어요. 계산기만 들고 오시면 돼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